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은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소득 불평등을 다룬 토마스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대한민국에서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국민들이 그만큼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83.6%가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국민의 86.9%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초등학교 수학 점수에서 14점 차이를 가져오고 고등학교에서는 19점의 차이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과 학력의 대물림으로 신분의 고착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회 불평등 구조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네, 총리님. 네, 총리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대학에 진학하셔서 법조인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교육이 계층의 고착화를 탈피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네. 동감합니다. 예, 토마 피케티 교수도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공교육 예. 투자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4월 8월 바로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공약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화면에 나옵니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2017년에 완성을 목표로 내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런데 이번 2015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예. 연기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하겠다 공약했지만 그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15년에 하겠다고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 이래도 됩니까? 네, 얘기한 대로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 정부 내에 네, 이 정부 내에 하시겠습니까? 예. 또다시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총리, 예. 저한테 약속하시는 거 국민께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작년에 올해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약속 지키지 못한 거 저한테가 아니라 국민께 한번 사과부터 정식으로 하고 문제를 시작하시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보육과 육아교육에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약하셨죠.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그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당선인 시절에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보육사업같이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저게 나옵니다.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안이다. 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누리과정 예산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죠?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그 영유아 보육사 국고 보조율을 1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를 말씀해 주세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오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대통령께서 국가사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육 보조금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은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 올릴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또 연구가 되고 돼야 될 문제지만은 네. 경제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계속되는 거짓말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교육부에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 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의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이게 교육부의 의견서입니다. 제 의견서가 아니에요. 네, 교육부의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이렇게 등 떠미는 거 옳습니까?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가 아니고요. 네. 교육 보조금에 의해서 네. 편성이 되어 있고 2012년부터 그거에 의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제가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또 여당 대표를 하셨던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아, 여권의 실세 장관이 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이지 교육 예산 확보만큼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요? 국가 전체 재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다 학교 신설, 학교 통폐합,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비 등은 채무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선액 지방채로 해결해라. 라고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려운 사정, 또 지방 재정과 교육 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 이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 재정이 그렇습니까? 세수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군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 노력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요. 시도교육청의 총채무가 2013년 기준으로도 이미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채무 상환에 써야 되는 돈만 해도 작년에 정말 9,503억 원에 이릅니다. 정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시도교육청에 빚 갚는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 정상적인 겁니까? 지금 교육 당국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 좀 더 전략할 부분도 좀 전략하고 전략해서 해라. 국가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 그 총리님께서는 대통령이 말한 지방 교육 부담을 줄여주겠다, 재정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 보죠? 앞으로 상호간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우리 국민들의 아이들 대부분이 다니는 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일반고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일반고가 병이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일반고 1525개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학교 한 명이라도 보낸 고등학교가 648개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일반고에 서울대학 진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반도 서울대학을 못 보냅니다. 자, 그에 반해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서울대 입학생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면 일반고의 위기는 바로 우리 국민 아이들의 대다수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 서울대 합격률이 바로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고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못 보내는 학력의 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교육 환경의 차이. 이거는 우리가 해소해줘야 될 문제인데 교육 환경의 차이가 심각합니다. 자, 보면은요, 자율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3명, 특목고는 29.5명, 그런데 일반고는 5명이나 많은 34.1명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또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일반고는 15.8명으로 자율고보다는 2명, 특목고보다는 3명이나 많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일반고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걸 좀 더 역량을 강화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학생 감축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해갈 것입니다. 학생 감축이라든가 운영비. 그러려면 재정을 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빚내서 시설하고 빚내서 쓰라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니까 학생들 너희들 여건 나빠도 좀 참아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총리님 지켜보죠. 그런데요,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년 6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3만여 명의 학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이 학교를 이탈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부로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하고 계시냐고. 대안학교라든지 검정고시 등을 위해서 아시겠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지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대안학교 지원도 못합니다. 대안학교 가야 되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옳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바로 무슨 돈으로 지원하는 문제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학교를 떠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직업교육이 됐든 학교교육이 됐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입니다. 동의하시죠?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법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시간이 많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 문제 한 가지 우리 총리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내년인데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문화의 전당과 관련한 특별법 27조에는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광주의 전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전당입니까? 대한민국의 전당. 그렇죠? 예. 27조 2항에서도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문체부 장관 산하의 국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있다고 해서 광주의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책기관은 여전히 국가 소속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또 1조에 보게 되면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 창조 활용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광주 광역시에 조성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하자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책 사업이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의하시죠? 네. 예. 그런데 특별법 5조의 종합계획에 따르면 총 투자액이 5조 2,91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투입 예정액은 2조 3,459억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투입됐을까요? 실제 투입된 액은 9,072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뭐 그동안 좀 건립이 지연되고 네. 또 이게 국비와 뭐 지방비 그런 민자유치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데 예. 다른 진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예.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은 국책 사업이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문화 융성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리님.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와 학력의 대물림이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고 이는 다시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의원님, 정치 왜 시작하셨어요?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치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여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